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많은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수익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식이나 정보보다 오히려 감정의 통제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 투자의 본질은 바로 심리학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며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이슈로 흔들립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심리적 버팀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기 투자 여정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든 수년째 투자 중인 개인이든 이 전략들을 실제로 실천하면 장기 투자 성공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첫째, 장기 투자의 본질은 시간이 아니라 심리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의 핵심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10년을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은 단순하고 강력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의 변동 때문입니다. 투자 자산의 가격은 오르내리며 감정 또한 함께 요동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고 급등하면 조급함과 욕심이 스며듭니다. 결국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식보다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하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오랜 시간 자산을 보유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통된 핵심은 바로 심리를 다스리는 자가 수익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간은 왜 장기 투자를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수익이 날 때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 더 큰 감정적 충격을 느끼는 것이죠. 이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자산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포를 느끼고 매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은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보이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결국 투자 포기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이 장기 투자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심리를 이기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능을 억제하고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전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장기 투자 실패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심리적 함정. 장기 투자를 결심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몇 년 안에 포기합니다. 겉으로는 시장 탓이나 정보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 원인은 대부분 반복되는 심리적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단기성과 집착의 함정에 빠져 오늘의 수익에 울고 웃습니다. 장기 투자를 선언해놓고도 많은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계좌를 확인합니다. 매일의 등락에 감정이 휘둘리면서 장기라는 본래의 목적은 점차 흐려지고 당장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조기 익절 혹은 불필요한 손절입니다. 투자의 방향이 맞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중도의 전략을 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군중 심리의 착각의 함정에 빠져 다들 팔면 본인도 팔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주식 커뮤니티, 유튜브, 뉴스 댓글 등에서는 매일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제 끝났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비관적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편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치가 있는 종목이나 자산이라 해도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자기 확신을 잃고 매도합니다. 비교 심리의 함정에 빠져 다른 사람의 수익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은 단타로 이번에 몇천만 원을 벌었다더라. 나는 이렇게 느린 장기 투자를 해서 언제 돈을 벌지 모르겠다. 이런 비교는 장기 투자 마인드를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투자에는 개인의 리스크 성향, 목표, 자금 사정 등 많은 요소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수익률과 자신을 비교하면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함정은 의지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실수들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투자 원칙, 기록, 리마인드 도구를 세팅해 두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구조와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투자 일지는 심리적 안정을 준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투자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투자 일지는 단순히 매매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판단 과정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투자 일지는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도구입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보다 자신의 감정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지를 쓰면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렸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를 되돌아보면 감정의 흐름이 투자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날짜, 시장 상황 요약, 나의 감정, 포트폴리오 조정 여부, 결정 이유, 이렇게 투자 일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그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일지 작성에는 심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막연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익률이 아닌 결정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나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투자 다이어리를 꾸준히 써왔습니다. 유명한 투자자 피터 린치도 투자 노트를 필수로 언급했으며, 실전 투자자들 또한 감정이 흔들릴 때 일지에 기록하며 버티는 힘을 길렀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은 경험을 자산으로 바꾸는 도구이며 장기 투자 성공자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다섯째, 시장과 감정적 거리를 두는 무시 전략.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보 과부하입니다. 매일 수십 개의 주식 유튜브 커뮤니티 글이 쏟아지고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른바 정보 중독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어렵고 계획보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정보를 무작정 더 많이 모으기보다 정보와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리는 무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뉴스 단절 구간을 설정해보기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 또는 이틀은 의도적으로 시장 뉴스와 관련 콘텐츠를 차단합니다. 스마트폰 푸시 알림을 끄고 커뮤니티 접속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하지 않게 되어 더 차분해지고 자신의 투자 원칙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날 만들어 보기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는 계좌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익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일수록 감정은 예민해지고 불필요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계좌 확인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거나 계좌 확인 금지일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보호하고 의사결정을 보다 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시 전략은 회피가 아닌 자기 통제입니다. 정보를 안 보는 것이 현실 회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노이즈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단절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의도적 선택입니다. 자신의 원칙에 집중하고 감정적 동요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자기 통제 전략입니다. 여섯째,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자 이후 리마인드 기법. 장기 투자 도중 흔들릴 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버팀목은 바로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이나 공포 국면에서 본래의 이유를 잊고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이유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로는 심리적 흔들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나의 목적을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35년까지 1억 원을 모아 은퇴 자금의 일부로 활용할 것. 아이 대학 등록금을 10년간 준비할 것. 월세 수익을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로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혹은 투자 이유 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A4 용지나 포스트잇에 투자 목적을 적고 매일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 다이어리 앞면, 스마트폰 배경 화면 등등. 심리적 동요가 발생할 때 이 투자 이유 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빠르게 진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나만의 투자 선언문 만들어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간단한 양식으로 나만의 투자 명세서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투자 자산 이름, 보유 기간 목표, 중도 매도 사유, 금융 목표 등등. 사람의 뇌는 강한 동기가 있을 때 감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긴 여정 속에서 목적이 분명하면 버티는 힘도 함께 길러집니다. 불안할 때마다 처음에 목적을 상기하면 단기적 유혹이나 공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일곱째, 투자 피어 그룹의 중요성과 심리적 지지 시스템. 장기 투자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이 없을 때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투자 피어 그룹입니다. 그럼 피어 그룹이란 무엇일까요? 피어 그룹은 비슷한 투자 철학과 시간 관점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입니다. 꼭 오프라인 모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디스코드 그룹, 네이버 카페 또는 텔레그램 그룹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같은 원칙으로 투자하며 서로의 심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피어 그룹은 어떤 심리적 지지 시스템이 될까요? 불안할 때 같은 시선에서 조언함으로 정서적 위로를 받습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정제된 인사이트를 공유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 그룹이나 가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타 수익 자랑, 근거 없는 매수 추천이 넘치는 곳은 오히려 심리를 더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어 그룹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 자랑보다 원칙 기반의 대화가 오가는가? 시장 상황이 나빠질 때도 이성적인 분석이 유지되는가?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인가?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으면 좀 더 나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길은 길고 지루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반드시 위기 구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잘 만들어진 심리적 지지 구조입니다. 피어 그룹은 나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투자 원칙을 재정비하게 도와주는 중요한 심리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시점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장기 투자자를 위한 마인드 리프레이밍 기법. 장기 투자 중 감정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 리프레이밍입니다. 이는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감정을 재정비하고 투자 원칙을 회복하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을 갖는다. 하락장은 실패가 아니라 투자의 일부 과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기 손실은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정상적인 가격 조정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10년 투자 인생에서 작은 굴곡일 뿐이다 라는 식의 자기 대화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장기적 관점을 회복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평균 단가가 아니라 복리 시간을 중심에 둔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 단가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에서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 복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자산이며 손익분기점은 단지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나는 현재 복리 구조 속에 있다 라고 되뇌이면 심리적 흔들림이 줄어들고 조급함도 가라앉게 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기록하는 리프레임.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 글로 기록해보세요. 오늘 너무 불안했고 뉴스 하나에도 내 심장이 반응했다. 하지만 원칙은 변함이 없다 라는 식의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감정 리프레임은 실전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심리 회복법입니다. 10번째, 멘탈을 위한 실전 훈련 루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이면서 효과적인 루틴은 바로 계좌를 안 보는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1. 계좌 확인은 불안의 촉매다. 매일 수익률을 확인하는 습관은 멘탈에 해롭습니다. 수익이 나면 조급해지고 손실이 나면 낙담합니다. 이 같은 반복은 장기 투자 원칙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이 루틴화된 계좌 확인 요일을 정하라.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만 계좌 확인을 하기로 정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절대로 앱을 열지 않는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자산의 진짜 흐름이 아닌 감정적 편차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3. 계좌 대신 포트폴리오 메모장을 열어보라. 대신 매일 포트폴리오 메모장에 현재의 자산 구성, 전략, 그리고 유지 이유 등을 정리해놓은 문서를 열어보는 루틴을 만드세요. 이런 루틴은 단기 시장의 굴곡보다 자신의 계획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는 심리 전쟁이며 끝까지 버틴 자가 승자합니다. 결국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입니다. 지식이 많고 정보를 잘 아는 사람보다 중요한 건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다양한 심리 전략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로 장기 투자 성공자들이 실천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략들을 일상에 적용한다면 단기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의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결국 시장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 길은 외롭고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부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